자, 24페이지 지역사회 간호 역사 나오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한 것 중에 자세히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게 지역사회 아까 유형하고 지역사회 기능 잘 보셔야 되고요. 요 단어의 지역사회 역사는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부분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외국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잘 구별하면 외국의 역사는 주로 사건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연도별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이 일어나는 어떤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외국의 지역사회 간호 역사는 크게 방문 간호 시대와 보건 간호 시대와 지역사회 간호 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방문 간호 시대를 우리가 1900년 이전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1960년 이후를 지역사회 간호 시대로 봅니다. 그지? 자, 이 1900년대라고 보는 거는 이 시기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아까처럼 공공의 보건 문제들이 굉장히 특정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공보건 조직 중심으로 다루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보건소가 어떨까? 생기게 되는 시기부터를 우리가 보건간호 시대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간호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들 요구를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보건의료에 대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야? 건강권이라는 게 있어. 건강권. 모든 사람은 건강할 권리를 타고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건강권은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서 내 건강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 누가 해줘야 돼? 사회적으로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건강 형평성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게 돼. 그러니까 건강 형평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받을 수 있으려면 이제까지 어떨까? 비용이 너무 비싼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까처럼 너무 이제 아까 치료 위주의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그래서 뭐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그래서 1900년대는 아까처럼 이제 특정 보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다. 그래서 공공보건 조직을 중심으로 학교 보건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그다음 산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제 보건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1960년대부터는 아까처럼 건강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비용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가 많이 이제 생기게 됐다. 그래서 이제 1960년부터 지역사회 간호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방문 간호 시대는 종교적인 시대와 그다음에 비종교적 시대로 나눕니다. 이 종교적인 시대는 어때? 종교 단체가 간호 활동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의 그런 어떤 전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취약 집단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많이 나온다면, 비종교적인 종교 개념이 아니라 자선의 형태. 해야 되지, 그치? 자선의 형태로 방문간호가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비종교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 두 가지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59년부터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하는데 봅시다. 자, 방문간호 시대는 종교적 형태와 비종교적 형태의 사업으로 나누는데, 종교적 형태의 간호사업은 피베는 AD 60년, AD는 여러분 뭔지 알지? 기원 후, 그치? 그러니까 뭐 그 기독교가 생기고 난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그치? AD 60년경에 이제 기독교 여집사가 이제 개인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간호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최초의 지역사회 간호사가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피베를 최초의 지역사회 간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최초의 지역사회 간호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을 뭐 한 건 아니지만 최초의 이제 방문 간호사 또는 최초의 지역사회 간호사 이런 용어들 씁니다. AD 60년에. 그다음 파비올라라는 사람은 AD 380년인데요. 이 사람은 자선병 귀족이야, 이 사람은. 귀족인데, 왕족인데, 그든 자기 궁전을 자선병원으로 해서 이제 아까처럼 극빈자들에 대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기독교계의 첫 자선병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종교적 형태의 방문간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 프란시스 디 살레는 이제 신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성 프란시스 디 살레라는 사람이 1610년에 찬탈 부인이라고 있어서 귀족 부인이야. 이게 찬탈 부인. 이 찬탈 부인이 이제 귀족 부인들이 아까처럼 운영하는 이제 그 어떤 자선 단체를 만들어서 그 자선 단체를 이용해서 이제 종교적인 단체에서 서비스를 하게 됐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우정의 방문자회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디살레를 생각하면 돼. 그치? 우정의 방문자회를 조직해서 방문간호를 했다라고 보는데,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 시기에는 다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뭐
상처가 난 사람은 뭐 소독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의복을 제공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침상 제공해준다든가, 뭐 이런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 우정의 방문자는 주로 귀족 여성으로 구성된 자선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성 프란시스 디 폴은 1617년, 그거보다 조금 이제 뒤죠, 그지? 이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수용해서 자선 수녀단을 창설했습니다, 그지? 이걸 빈센트 자선 수녀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센트 자선 수녀회에서 이거는 이 디폴이 한 그 방문간호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방문간호 사업의 원칙을 정했어. 그래서 이것을 간자간호에 수행했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이 방문간호 사업을 원칙할 때 뭐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 안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만 제공해서는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방문간호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 기초를 이룬다고 해서 방문간호사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도입했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피베는 뭐 했냐, 그 다음에 파비올라는 뭐 했냐, 살레는 뭐 했냐, 그 다음에 빈센트 디 폴은 뭐 했냐, 그 다음에 우정의 방문자회를 조직한 사람 누구냐, 그 다음에 아까처럼 무자선 수녀단을 창설해서 이 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그거는 이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종교적 형태의 방문간호 사업은 이제 윌리엄 라스본이라는 사람과 윌리안 와일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간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 그치? 이 윌리엄 라스 1859년이라는 이야기는 윌리안 라스본이 구역간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간호협회를 만든 해가 1859년입니다. 이 윌리엄 라스본은 상인이었어요. 부유한 굉장히 이제 그 상인이었는데 자기 부인이 굉장히 아팠어.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아까처럼 이제 부자들은 독간호사를 많이 썼어요. 이해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게 메리 로빈슨이라는 독간호사를 썼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간호하는 걸 보고 아, 이런 간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어, 이 사람은. 그래서 뭐 성각자죠, 그치? 그래서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메리 로빈슨과 함께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펴게 되는데, 이때 지역사회 가는 거는 지금에 말하는 우리가 인간 공동체로서의 커뮤니티를 말하는 건 아니고 구역간호라고 이야기해. 구역간호. 그러니까 이거를 디스트릭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스트릭트 너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어떤 지역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치? 구역으로 나눠서 이 구역마다 어때? 아까처럼 담당자를 둬서 이 담당자들이 이 구역에 있는 간호를 하도록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극빈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똑같았지만 아까보다는 어때? 구역을 나눈다든가, 그다음 그 지역을 어때? 아까 전담자를 둔다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다른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을 어때야 돼? 아까처럼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했어, 주로? 수녀라든가, 그다음 귀족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어때? 아까 훈련받은 간호사에 의해서 제공됐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 간호는 아까처럼 방문 간호 시대와는 굉장히 다른 우리가 형태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윌리엄 라스본은 영국의 리버풀에서 시작했고요. 이 리버풀시를 1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그래서 각 구역마다 구역 간호 사업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처럼 이 사람은 뭐가 아니야? 뭐 사대장도 아니고 이 사람이 사용한 건 수녀들도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비종교적 형태의 이야기해. 이 사람은 재정은 어떻게 담당했을까? 재정은 그러니까 이건 자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어때? 부자니까 자기 돈을 내기도 하고, 그다음 어때? 이제 귀족들로부터 이제 그런 자선을 받기도 했어. 그렇지만 이 간호 사업을 한 거는 아까처럼 귀족 자녀 수녀들이 뭐 자선을 방문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까 간호사들이 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구역 간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헬스 너싱이 가장 우리가 초기는 디스트릭트 너싱이라는 말로 했어, 그치? 그래서 그 영국에서 이제 우리가 그 지역사회 간호를 이야기할 때 아직 디스트릭트 너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치? 그래서 비종교 형태의 반을 썼고요. 그다음 이제 윌리엄 라스본이 구역 간호를 하기 위해서 구역 공중보건 간호협회를 만든 게 1859년이고요. 이 시기부터 우리가 어디가 시작되었다? 비종교적인 방문 간호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윌리엄 라스본이. 이 윌리엄 라스본은 이 왜 종교적 방문 간호와 차이점이 있느냐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호사에게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까는 어때?
뭐 자선의 형태로 종교적 바탕 위에 내가 이제 뭐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뭐 기족 부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직자라든가 이런 사람 했잖아, 그치? 근데 그러지 않고 간호사들이 특별 교육을 받아서 했어, 그치? 그래서 훈련된 간호사를 채용했다는 거죠, 간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치? 그다음에 순수하게 간호만 제공했어. 옛날에는 어떨까? 주로 종교를 전파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주로 물질을 많이 제공한다. 그 간호와 물질이 제공이었대. 막 의복을 제공하면서 또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저 상처도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절대 간호하는 사람 물질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어. 순수하게 아까 뭐 질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처리를 하게 했어, 그치? 그래서 순수한 간호를 제공했다. 그래서 물질 제공을 간호에서부터 어때? 분리했어, 그치? 그게 바로 종교적 바탕 위에 박무간호사학과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의 종교 개정을 금지했어. 그러니까 간호사는 간호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안에 가서 종교를 전파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앞에 있는 종교적 바탕 위의 간호와 굉장히 어때? 차이점을 가져.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윌리엄 라스본의 구역 간호를 비종교적 바탕 위의 간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세 가지 잘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구역 간호가 리버풀 시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영국 전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훈련된 간호사를 교육하는 것도 양성하는 것도 나이팅게일의 도움을 받아서 왕실 이제 그 병원 같은 데서 간호사를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전국에 이제 그 구역 간호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전 영국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런던 등 다른 도시로 구역 간호가 굉장히 확장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부 지원도 나중에는 이제 받게 됩니다. 자선의 형태에서. 자, 그 다음에 릴리안 와일드라는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비종교적 바탕 위에서 이제 저기 뭐야 한게 아까처럼 그거라면 비종교적 바탕 위에서 하면 그 라스본이 이제 그 비종교적 바탕에서 구역간호를 실시했다면 릴리안 와일드는 그거를 좀 더 어떨까 전문화시켜서 나중에 어떨까 보건간호로 넘어가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중요합니다. 릴리안 와일드는 자기 동료인 메리 브루스트라는 사람하고 뉴욕에서 방문간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헬리가 지금으로 가면 할렘가를 말합니다. 헬리가의 세틀먼트 하우스 빈민 구호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릴리안 와일드는 자선 사업가이면서 간호사야, 이 사람은. 그래서 자선의 형태로서 빈민구호소를 설치했어. 그런데 이 빈민구호소, 다른 데 빈민구호소는 주로 어떻게 했을까?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에게 어떨까? 가정방문을 했어. 그래서 필요한 간호를 어때? 제공해줬어. 그러면 다른 뭐하고 차별이 될까 안 될까? 빈민구호소와 차별이 됐겠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선사업가만 한 게 아니라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헬리가 얘는 아까 지금도 할렘은 어떨까? 굉장히 취약 집단이 많이 사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헬리가는 굉장히 그런 이때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고 이 시대는 막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뭐 제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제 미국 같은 데로 많이 이제 이민을 오거나 그랬던 시대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떨까? 이런 그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많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빈민구호소를 설치하고 그걸 통해서 어떨까? 간호를 제공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거는 방문 간호 활동을 통해서 방문을 한 거라 볼 수 있어. 그래서 간호의 접근성을 굉장히 높였다. 간호 요구가 있는데 빈민구호소를 설치했어. 그 다음에 가정 방문을 했어. 그 때문에 간호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줬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추후에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이 사망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 회사라는 거와 계약을 맺어서 돈을 받고 가정간호를 하게 돼. 그치? 돈을 받고. 그럼 여러분이 전문직의 특성은 뭐라고 생각해? 전문직의 특성은? 내가 간호를 전문적으로 하면 전문직이 되는 게 아니야. 전문직은 사회적으로부터 어때? 전문직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럼 뭐 어때? 내 서비스가 돈으로 화폐로 어때?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되지? 그래서 뭐 이제까지의 간호가 나이팅게일 시대는 날개를 단 천사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어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다음 내가 적절한 지불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어때? 그래. 근데 릴리안 와일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우리가 하는 간호가 비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 체계를 만들어서 비용을 받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간호를 우리가 어때? 굉장히 어때? 체계적이고 비종교적이고 전문적인 간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그다음 이 사람이 전문적 방문 간호사를 또 채용할 때도
그 뉴욕 타임즈 같은 데다가 이런 간호사를 뽑는다고 교육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아까 그 저기 뭐야 윌리엄 라스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어떨까 교육을 시켜서 했다면 얘가 나이팅게일의 도움을 받아서 왕실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간호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이제 그 구역 간호를 하게 했다면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돈을 주고 채용했다는 거지. 그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방문 간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1912년에 공중보건간호사회를 발족합니다. 그래서 1912년이니까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기부터 이 시기를 어때? 넘어오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까지는 주로 영국이 어떨까요? 구역간호를 점령했다면 이제 얘가 공중보건간호 시대로 넘어오는 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이제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지? 그래서 미국은 방문간호 시대에서 1910년 정도에 보건소가 이제 주로 많이 설치되면서 공중보건 시대, 그 보건간호 시대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산업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간호가 시작되기 시작해. 이럴 때 모두 다 윌리엄 윌리엄 와일드의 그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나이팅게일은 간호가 굉장히 숭고한 거란 걸 알린 사람이라면 윌리엄 와일드는 어떨까? 간호를 굉장히 어떨까? 과학적으로 알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전문화된 간호를 소개했다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윌리엄 와일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략가이면서 그다음에 자선사학가이면서 뭐 간호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비종교적인 바탕 위에서는 이제 윌리엄 와일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와일드는 1893년 요거 외워 주셔야 돼. 그치? 그래서 1859년 그다음에 1893년 이 1894년은 뭐가 만들어진 해일까? 헨리 세틀먼트 하우스. 그러니까 헨리가의 누가? 윌리엄 와일드가 빈민구호소를 만든 해가 1893년이야. 1859년은 뭐야? 윌리엄 라스본이 구역간호협회를 만든 해야. 얘가 되지, 그치? 그래서 그 시기부터를 우리가 비종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윌리엄 와일드는 1890년 헨리가에 오면서 이제 가정간호가 비용 지불도 받고 이런 체계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윌리엄 와일드의 이제 성과라고 보면 이제까지는 어떨까? 자선의 형태에 있던 간호를 어때? 서비스료를 받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윌리엄 와일드가 방문 간호를 했어. 그 지역의 사망률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메트로폴리탄 사망 그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니까 사망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는 사망을 안 하면 지불을 안 하잖아. 이해가 되지? 그럼 사망률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자기한테 좋은 거죠. 돌 지불 안 하니까. 그래서 윌리엄 와일드가 내가 요만큼 돈을 받고 방문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방문해주면 니네가 사망률을 이만큼 떨어뜨리게 되면 돈이 그만큼 더 이익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치? 그럼 메트로폴리탄 회사에서 그래 그럼 하자. 그래서 자기네 누구를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문 간호를 시켰어. 윌리엄 와일드에게. 그치?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어떨까? 이 방문 간호에 대해서 돈을 지불받은 사람은 누굴까? 윌리엄 와일드야. 얘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까처럼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고 방문간호를 실시했다. 이건 어때? 간호보다도 전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불 제도도 이 사람이 만들어서 지불 체계를 자 간호를 할 때 방문할 때 얼마를 어떻게 받는다라는 걸 제도해서 이게 이제 아까 영국 이제 미국의 아까처럼 이제 뭐 가정 방문의 비용 체계에 영향을 많이 줬어 나중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1차 예방을 주로 했어. 그래서 건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건강 증진학은 아니지만 건강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대해서 사망률 감소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전염성 질환 관리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 위생 관리라는 건 환경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깨끗한 의복을 입고, 공기를 깨끗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1차 예방에 초점을 뒀어. 그치? 그래서 4가지 서비스료를 받았다. 그 다음에 방문해서 비용 지불 체계를 도입했다.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의 사망률을 감소시켰다. 이건 어때?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염성 질환관리와 환경관리 사업에 입주했다는 것은 1차 예방을 했다. 그래서 윌리엄 와일드는 1차 예방을 통해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어때? 향상시켰어. 사망률을 감소시켰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간호사에 의해서 방문간호에 의해서 생긴 아까처럼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릴리안 와일드의 성과라고 하고요. 릴리안 와일드는 이 시대의 성과보다는 보건간호 시대에 넘어가서의 성과가 더 많습니다. 릴리안 와일드는. 그래서 뭐 미국의 학교 간호는 어떻게 시작되었지? 릴리안 와일드가 도입했다. 산업장 간호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 릴리안 와일드가 도입했다. 그래서 어떤 걸 보건소에 이제 만들 때 공중보건 간호사협회는 누가 만들었지? 릴리안 와일드가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지? 자, 기출문제 맛보기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1859년, 1893년, 1900년, 1960년 이렇게 여러분이 잘 외우시고요. 자, 릴리안 와일드의 업적과 관련이 없는 거 묻고 있습니다. 그치? 자선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받는 비용 체계를 마련했다. 뭐야? 릴리안 와일드죠. 비용 체계를 마련한 사람은. 우정의 방문자해를 말하는 사람 누구였어? 아까 살레였잖아. 그치? 우정의 방문자해. 자선 수녀단은 누구야? 디폴, 그치? 그래서 그거 우정의 방문자의 자선수녀단 이렇게 여러분 잘 구별해서 배울 것. 뉴욕 헨리가 있었대. 빈민구호소를 만들었지, 그치? 그래서 가정방문을 했어. 그래서 간호의 접근성을 뭐 해줬어? 높여줬어, 그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어때? 그래서 특히 결핵 같은 거 있지,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사망률 감소를 했어. 그래서 빈곤층에 방문 간호를 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걸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아까 공공보건 조직에서 나중에 그런 사업을 하는 기초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보건간호 시대 1900년부터 1960년까지입니다. 이 보건간호 시대는 세분화된 간호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세분화된 간호라는 거는 공공의 건강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들.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정 어떤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역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 그 문제는. 감염성 질환 같은 건 너도 혼자 해결하기가 어때? 어렵잖아.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감염성 질환에 안 걸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문제들, 공공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성병관리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그 다음에 환경위생 위주의 그런 사업을 하는 거를 세분화된 간호사업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이 간호사업을 하는 서비스의 그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스페셜라이즈 너싱 케어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 간호사업, 컴프레hen시브 너싱 케어가 있어. 두 가지 접근할 수 있어, 그지? 그런데 이 스페셜라이즈 된 건 여러분이 스페셜라이즈 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지역사회 간호는 스페셜라이즈드만 되면 안 되고 모두 돼야 돼. 컴프레hen시브 해야 돼. 왜냐하면 스페셜라이즈드가 되면 뭐가 돼? 그거는 임상 쪽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지역사회 부분은 스페셜라이즈 되지만 컴프레hen시브가 통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사업의 초점이 특정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스페셜라이즈는 얘는 포괄적인, 그러니까 가족 단위, 얘는 어때? 개인의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얘는 어떨까? 가족 단위로 있는 문제를 다 같이 다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포괄적 간호 서비스를 하게 주는 거고요. 장점은 얘는 어때? 특정 문제 해결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핵 같으면 어떨까? 결핵 관리 사업이 가장 효과가 높아. 해야 되지? 그런데 얘는 결핵 환자가 있는 다른 사람이 결핵에 옮길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 그 가족을 단위로 해서 결핵관리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 그치? 그래서 포괄적 건강관리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의 그러니까 뭐 어린애가 있다면 특히 취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노인이면 특히 취약하니까 뭐 어떻게 접근할 때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먹지 않는 게 좋겠다든가 뭐 이런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포괄적 건강관리가 가능해. 그 다음에 단점은 얘는 자, 어떤 집에 갔어. 그러면 그 집에 뭐 이제 엄마가 결핵 환자야. 그 다음에 얘 청소년이 있어. 얘가 내 청소년이 있어. 아들이 있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갈 때 스페셜한 건강 문제를 갖는다면 엄마는 결핵관리 요원이 가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청소년인 경우에는 또 다른 요원이 가야 되는 거야.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치? 만약 청소년 조금 하면 여러분이 영유아라고 합시다. 그럼 영유아의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영유아에 대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따라서 가는 거를 뭐라 그래? 스페셜라이즈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 자, 결핵 환자 갔어. 그러면 이 영유아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옮길 수 있잖아.
얘가 돼. 그러다 보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겠지, 그치? 그러면 영유아 관리원이 갔어. 그럼 이 영유아의 결핵을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할까 안 할까? 하게 되겠지. 그럼 서비스가 뭐 되게 많을까? 중복되는 게 많겠지. 얘가 되지, 그치? 서비스가 중복된다는 것은 비용이 어때? 많이 들면 사업의 효율성이 어떨까?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 중복을 의하게 해서 가족 단위로 어때? 포괄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포괄적 간이 사업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지역사회 간호시대는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 왜?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건강관리 요구를 다 충족시켜줘야 되잖아. 얘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떨까? 내가 비용이 적으면서 사람들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면 서비스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불필요한 서비스가 없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포괄적 간호사업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얘는 보건간호시대가 세부적 간호사업을 위주로 했다면 지역사회 간호시대는 어떨까요? 비용 효과적으로 포괄적 서비스가 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특징은 아까처럼 어떨까? 특정 건강 문제를 세부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로 어때? 포괄적 서비스에 더 초점을 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포괄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포괄적 건강관리가 아닌 서비스 지속성이 있다는 건 어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단위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지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서비스의 중복이나 결여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 어떨까? 높아질 수 있어, 그치? 근데 여기의 장점은 특정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화될 수 있어. 전문화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얘는 서비스 중복이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포괄적 건강관리가 부족하게 돼, 그치? 지속성이 또 부족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우리가 그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어디로 올까? 포괄적 서비스로 형태로 온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회 간호시대의 서비스 형태라고 볼 수 있어. 자, 봅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세분화된 간호 사업을 수행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간호와 산업 간호 등 전문형에서 간호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 그치? 보건간호 시대는 공공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건소라든가 학교라든가 산업장 이런 데서 이루어져. 그래서 이건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 구태적으로. 그래서 학교 간호사가 처음에 채용됐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마블코니까 대리석 회사잖아, 그치? 버몬트에 있는 대리석 회사에서 이제 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채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가장 그 특징적인 거죠. 미국에 1911년에 첫 보건소를 설치했어. 자, 1911년에 첫 보건소 설치하고요. 1912년에 공중보건간호사회를 창설했어. 누가 창설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어? 릴리안 왈드가 창설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릴리안 왈드는 1902년, 1895년에 다 영향을 미쳐. 학교 간호를 처음에 미국에서 도입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쳐줘. 자, 그래서 보건소가 전 지역에 거의 다 설치된 해는 1920년이야. 그래서 처음 설치된 거는 1911년에 첫 보건소 설치됐고요. 1920년에는 거의 대도시에 보건 설치됐고, 1912년에 공중보건 간호사협회가 창설됐고, 그 다음에 1934년에 보건간호사라는 명칭을 미국 보건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외워두면 좋겠다. 1911년에 첫 보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12년에 공중보건간호사회가 창설됐다. 그 다음에 1935년 정도에 가면 사회보장법이 통과돼. 사회보장법이란 건 뭘 말하는 거야? 자, 농촌이라든가, 그치? 그 다음에 취약 집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의료의 접근성을 높여줬을까, 낮춰줬을까? 사회보장법이 강화되면. 또 높여줬겠지, 그치? 그러면 간호의 범위가, 지역사회 간호의 범위가 뭐 될까? 확대되겠지. 왜냐면 병원은 취약계층이나 취약 집단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 취약 집단이나 뭐 접근성이 떨어진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역사회 간호 실무가 어때? 확장되는 계기가 됐어,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 실무가 어디로 넘어오게 돼? 지역사회 간호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시대 넘어왔어. 자, 지역사회 간호시대의 배경. 아까 이야기했지. 뭐야? 건강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건강은 이제까지 개인의 책임이었는데, 어느 책임으로 넘어오게 돼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건강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건강 형평성이 되려면 어때? 보건의료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해. 누구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아주 뭐 고가에 내가 원하는 걸 다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건강 형평성은 아니야. 내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서비스는
내 경제적인 상태나 내 보건의료의 뭐 어떤 내 교육이나 내 어떤 배경 때문에 제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해서 농촌에 살고 있다 받을 수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 기본적 필수적인 세를 모든 사람이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지역사회 간호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보건의료 개혁이 일어났게 되고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에 대한 역할이 확대될까? 지역사회 간호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미국으로 본다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이 미국에 이제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잖아, 그지? 미국은 전체 건강보험 제도가 없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어, 그지? 그래서 메디케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말하는 뭐하고 그 메디케이드 이런 것들은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 사회 서비스랑 비슷해. 그래서 이제 이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인데 이건 65세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장애자들만 받는 그런 건강보험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 국민의 건강보험 제도는 아니야, 그치? 그래서 케이드라는 게 있고 메디케어라고 하는 거는 아까처럼 이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회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어떤 높여주기 위한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 가정간호가 비용 효과성이 높다고 보고 가정간호에 대한 비용 지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가정간호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그러니까 미국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도입은 가정간호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이 돼서 아까처럼 1차 보건의료 제공자로서 전문간호사의 제도가 이제 확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널스 프랙티셔너 이런 제도 여러분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의료기관이 적은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에 그런 프랙티셔너들이 많이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중심의 아까 세분화된 특정 문제를 가진 개인 중심의 세분화된 간호사업 형태가 비용 효과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의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로 우리가 탈바꿈하게 된 거죠.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가 포괄적 간호 서비스는 어느 시대? 지역사회 간호 시대에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어. 그치? 바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마아타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모든 사람의 기본적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한 때 전략으로 우리가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이 대두되게 됐어. 그게 이제 알마아타 선언에서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략으로 이제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Health for All, 모든 사람에게 건강 서비스를 한다. 이때 Health for All이라고 이야기할 때 헬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건강관리. 우리가 이제 어떤 건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는 거는요. 미국의 경우에 이제 병원의 의료비가 너무 급속하게 많이 오르는 거야. 그치? 치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병원의 치료비가 너무 오르게 되면 비용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불이 어떨까? 접근성이 떨어지겠지, 그치? 이런 사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료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조기 퇴원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어. 그럼 조기 퇴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떨까? 치료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거야? 병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받아야 그 가정간호가 활성화된 또 배경이 됐어, 그치? 그래서 포괄수가제 도입은 병원으로 본다면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지역사회 간호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환자가 지역사회로 어때?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가정간호 사업이 활성화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괄수가제 도입과 가정간호는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차 보건의료를 접근하다 보니까 1차 보건의료는 이제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차 보건의료를 했잖아, 그지? 근데 모든 사람은 어떨까? 건강 요구가 있고 그 건강 요구를 어때? 내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더 발전된 개념인 건강 증진 개념이 도입되게 돼. 그게 바로 오타와 헌장이야. 그치? 그래서 건강 증진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졌고 이 수단으로 보건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게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1960년대에는 전문간호사 제도, 그 다음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되면서 어때? 아까처럼 이제
간호의 접근성을 좀 높여줬고, 지역사회 간호의 접근성을. 그 다음에 1970년대는 아까 이제 서비스가 아까 가족 단위의 포괄적 서비스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1차 보건 의료 같은 게 소개돼서 이제 간호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 가면 이제 포괄습가제나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아까처럼 이제 그 지역사회 간호가 또 발전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2000년대 가면 재난에 대한 이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재난 예방에 대한 관리자 역할. 이거는 언제부터냐면 2000년에 뉴욕에서 뭐가 일어났어? 테러가 일어났잖아, 그치? 그 이후부터 이제 재난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가면 이제 간호의 그 지역사회 간호의 업무가 재난간호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도도 나오고요. 몇 년도. 앞에 거는 연도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거는 주로 어때? 언제 이게 보건간호 시대 거냐? 지역사회 간호 시대 거냐? 그 다음에 뭐 피베가 한 일은 뭐냐? 그 다음에 뭐 윌리엄 라스본이 한 일은 뭐냐?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는 몇 년의 일이 일어났느냐 나고요. 어떤 순서로 2000년 이후의 사건은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그 다음에 뭐 어떤 순서로 일어났느냐? 이런 걸 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 시대는 내가 이거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 이거를 여러분이 붙여놓고 계속해서 어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외워야 돼. 연도는 뭐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외워야 돼. 자, 우리나라 방문간호 시대는 외국의 방문간호 시대와 다릅니다. 외국의 방문간호 시대는 어땠어? 1900년대였잖아, 그렇지? 우리나라는 1945년입니다, 그렇지? 무슨 해야? 해방됐어, 그치? 자, 해방돼서 누가 들어왔을까? 미 군정이 들어왔어, 그치? 미국은 그때 어떤 시대였을까? 보건간호가 꽃피던 시절이겠죠. 왜냐면 1960년대 지역사회 간호 시대니까 1945년이니까 뒤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건소가 다 설치됐고, 보건소를 통해서 어떨까? 세분화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많이 하고 막 이런 때였잖아, 그치? 그 미군정이 왔어. 그러면 행정체계를 만들 때 어떨까? 간호를 굉장히 높은, 그치? 보건소의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 높은 수준에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보건간호 시대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뭐 해야 된 거야? 그냥 넘어갔어. 방문간호 시대 하다가. 이게 우리가 방문간호 시대도 어떨까?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뭐 했기 때문에. 일제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식민지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죠, 그렇지? 그래서 뭐 그 위생 사업이라는 게 병무청, 지금은 경찰청 산하에 있었으니까 주로 감시 감독을 위한 그런 위생 사업이었지, 뭐 통제를 위한 기사일지 우리 뭐 건강을 위한 위생 사업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방문간호 시대 넘어가게 됐어, 그렇지? 1980년대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에 무의촌들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가 돼. 왜? 1977년에 가면 우리나라에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이 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건강보험료를 내면 내가 뭐 해야 돼?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무의촌 사람들은 어떨까?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내가 어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문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무의촌을 없애자는 개념에서 1980년대에 우리가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게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지역사회 간호 시대로 넘어오게 돼. 그래서 이 시대는 1980년 시대는 아까처럼 이제 알마하타 선언을 통해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를 이제 도입하던 시대야, 그치?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가 이제 뭐 세계적인 것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들어왔고요. 무의촌을 해서 의사가 없으니까 어때? 보건진료원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하게 기본적인 필수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마련해 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1945년과 1980년으로 구별합니다, 그치? 자, 방문간호 시대는 1923년 외우셔야 됩니다. 그치? 자, 윌리엄 라스본이 아니고, 로선복. 그치? 로선복은, 로젠버그입니다. 그치? 로젠버그인데, 이 로선복이 태화 여자간은 지금 하면 기독교 여성관입니다. YWCA. 그러니까 태화 여자간이라고 그때 붙들어서, 이 태화 여자간에서 보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로선복 외우시고요. 1923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동대문 부인병원의 간호원장이었어, 그치? 부원장이었는데, 동대문 그 부인과 병원이란 건 주로 누구에 대한 걸까요? 어린애하고 그다음 모자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업은 주로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뿐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자 보건 사업을 주로 했어요, 그치?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인부의 위생과 산후지도,
학교 아동의 위생제도, 그래서 전염병의 예방, 이거 주로 이제 뭐 전염병 예방도 인부하고 그다음에 아동의 전염병, 그다음 가정 방문해서 육아법을 지도한다든가, 그다음에 아동 목욕하는 거 뭐 그 무료로 시켜준다든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보건 간호사들을 위한 이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강습도 지도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모자보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임산부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보건 사업을 방문 활동을 통해서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간호사 방문 간호 시대는 로선복 1923년, 그다음에 보건 간호 시대는 1945년부터 1980년까지인데 행정 조직이 개편됐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어때?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 식민지하에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미군정의 행정체가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보건간호에 대한 행정체계도 많이 바뀌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까 전담 부서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그전까지 없다가 생겨서 행정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다음에 1946년 우리가 최초의 그 모범보건소 또는 시범보건소라고 이야기해 서울 경성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1949년에 이 보건소는 국립중앙보건소가 돼서 현재 중구보건소가 여기에 이제 됩니다. 그래서 최초 우리나라의 보건소는 1946년에 경성에 설치된 모범보건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56년에 우리나라 보건소법이 제정됩니다. 근데 보건소법이 제정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보건소법이 아니라 얘는 주로 뭐 아까처럼 부분적으로 지역적이라는 거는 어떤 보건소마다 사업을 하는 게 다 달랐다는 이야기야. 그거 뭐냐, 보건소의 뭐 그런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그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 지역적으로 수준의 보건사업을 전개했다. 이거는 모든 보건소가 일제히 뭐 어떤 법률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보건소법이 1962년에 전면적으로 어때 개정돼.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떨까? 전국적 차원의 보건사업을 일제히 시작하게 돼. 그럼 보건간호 시대였으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까? 보건소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 스페셜라이즈드, 그치?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한 보건 사업을 이때부터 했어. 그래서 세분화 사업을 여기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때부터 했었고요. 그 다음 보건소 업무도 규정돼 있습니다. 13개로. 그 전까지는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마다 하는 사업이 틀렸고, 그 다음에 보건소 어떤 사업은 하고 어떤 사업은 하지 않는 보건소 이런 것들이 지역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1956년에 보건소법이 제정됐고 1962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전국적 차원의 보건사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졌어. 근데 원래 의료보험이라는 거는 사회보험의 형태가 있어.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이 의료보험을 통해서 취약한 계층은 어때? 아까처럼 우리가 접근성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득 같은 것들 재분배되게 해주는 사회보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의료보험이다 이렇게 말하면 개별적으로 내가 실비보험을 드는 것을 우리가 말한 지금 의료보험이 아니라 사회에서 사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의 형태로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회보험 형태로 의료보험법을 제정했지만 실제적으로 적용은 안 됐어. 의료보험법, 이 사회보험 형태 의료보험은 강제 적용해야 돼. 자, 왜냐하면 이 사회보험은 보험료는 어때? 각각 차별하게 내. 얘가 되지, 그치? 그런데 서비스는 어떨까? 균등하게 받아. 그럼 어떤 사람은 불리하다고 볼까? 돈을 많이 내는 사람 불리하다고 보겠지? 그럼 강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가입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치? 그래서 사회보험 형태는 뭐 해야 돼? 3가지 요건이 있어.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해. 그 다음에 차등 분배해, 보험료는.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떨까? 균등 수혜를 해. 얘가 되지? 그 3개가 충족되어가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이야. 그 만들기는 법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적용을 못했어. 1956년에 만든 거는. 드디어 이게 이제 우리가 시행한 건 1977년이야. 그 밑에 쫙 가면 1977년에 의료보험법 시행이 있지, 그치?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강제 적용해서 그 다음에 뭐 300인, 100인, 그 다음에 뭐 50인 이렇게 나갔다 지금은 한 명이라도 어떨까? 있으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그치? 법적으로. 그래서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이 도입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진 거는
1963년이지만 실제적으로 의료보험법이 적용돼서 사회보험 형태가 적용된 건 1977년이야. 그러니까 1977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야. 그 다음에 1967년 학교보건법이 제정됐고요. 그 다음에 1973년에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신설. 이게 지금 전문 간호사 제도의 전신이야. 분야별 간호사가 의료법에 이제 규정되게 되는데 1973년에는 세 개의 분야가 이제 우리가 전문 간호사로 인정되게 돼 있어. 뭐냐면 정신 분야, 그 다음에 보건, 그 다음에 마취. 이 세 개가 전문 영역으로 인정되게 돼서 의료법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거를 분야별 간호사 제도라고 이야기해. 그 다음에 1990년에 가면 가정간호가 여기에 포함돼. 1990년에 가면 가정간호가 포함돼.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분야별 간호사라고 이야기해. 근데 나중에 2000년에 가면 이게 전문 간호사로 이름이 개칭돼. 얘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 2000년에 가면 전문 간호사로 개칭이 되는데 그때 이 네 개 분야가 이제 전문 간호사 되고 그다음 이제 또 더 많이 2003년, 2006년 계속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신설된 건 1973년 세 개 분야였고 그다음에 1990년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갔다 보면 돼. 1980년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야, 그치? 농특법이야.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이야. 자, 우리나라가 뭐 하겠어?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시작됐잖아, 그치? 그러면 무어촌에 있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의사들이 어떨까? 안 가는 사람을 그게 끄다가 우리가 개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해서 아까 진료를 의사만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보건진료원, 그치? 지금으로는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의촌에 어떨까? 진료를 1차 보건의료 상당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농특법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농특법의 실시는 우리나라의 1차 보건의료 서비스가 도입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어때? 지역사회 간호시대가 시작된 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1차 보건의료 일환으로 보건진료원이 배치됐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같은 사람들도 배치되고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 겁니다. 그치? 그래서 설치는 1981년.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게 법이 제정되는 게 먼저 되고 그 법에 의해서 어떨까? 실시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게 설치되는 건 대부분 1년 후에 많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나올 때 뭐 1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설치냐 제정이냐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건 1981년이고요. 이때 간호사는 보건 담당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그 다음에 1985년에 드디어 우리가 세분화된 지역사회 형태를 어느 걸로 바꿔? 예, 통합보건사업으로 바꿉니다. 얘가 통합보건사업을 바꿔. 그래서 군 단위 보건소에 가족 단위의 통합보건 서비스가 실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때? 개인 단위의 세분화된 서비스를 보건간호시대에 하다가 이제 어때? 1985년부터 군 단위 보건소에는 어떨까? 아까처럼 가족 단위의 통합적 보건 서비스를 이루어지게 돼. 포괄적 서비스를 이루겠다는 지역사회 간호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지? 1985년. 그 다음에 1989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치? 자, 우리가 1963년에 뭐가 돼서 의료보험법이 제정됐잖아. 그치? 근데 사회보험의 형태가 적용되지 않았어. 그치? 1977년부터 사회보험 형태로 사업장애, 그치? 우리가 만들어졌어. 그치? 그런데 1989년에 가면 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돼. 자, 이제까지는 1977년부터 까지는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예, 사업장에 주로 위주로 두다가 그러면 어때? 아까처럼 근로자가 아닌 사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아무런 것도 안 하는 지역 가입자들 있겠지, 그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아까처럼 의료보험이 전체 하게 된 거죠, 그치? 그걸 우리가 전국민 의료보험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이 1989년은 1977년에 강제보험이 시작되었고 사회보험 형태가 시작되었고 1989년에 가면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9년에. 그 다음에 1990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굉장히 중요한 게 1981년에부터 1990년까지 몇 년이야? 10년이지, 그치? 10년 동안에 뭐가 바뀌었느냐면 간호사가 보건 담당자에서 뭘로? 보건관리자로. 그래서 이건 간호사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들어가. 근데 간호사도 보건관리자로 들어가게 됐어. 그치? 그래서 그거는 의사만이 아니라 간호사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1990년에는 학교보건법이 개정돼서 양호교사의 직무가 삽입됐어. 이제까지는 양호교사는 어떨까? 학교의를 보조한다고 나와 있었어. 그지? 근데 구체적인 뭐 해야 돼. 즉, 여러분 이제 시험 보면 외워야 되는 간호사의 이제 직무 있거든. 그치? 아까처럼 학교의 환경위생 관리를 뭐 해야 된다. 학교 보건의료 계획을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초 업무들이 직무가 규정된 게 바로 이제 학교보건법 시행령. 그래서 1990년은 그 직무를 보면 1차 건강관리자로서의 직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역사회 간호사를 1차 건강관리자라고 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1차 건강관리자가 되는 거는 간호 업무 플러스 어떨까? 우리가 진료 기능이 일부 들어가야 돼. 그래야 포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통상질환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법령에 의해서 1차 건강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그 다음에 산업장 간호사 이런 사람들 학교 보건교사 이 세 사람들은 법령에 의해서 1차 건강관리 제공자로서의 업무가 확대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보건간호사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91년에 가정간호사 제도가 실시됐어. 그치? 자, 가정간호사 제도가 실시되려면 가정간호사가 어때야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정간호사가 있으려면 어때? 가정간호사가 먼저 포함돼야 되겠지? 그럼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분야별 간호사의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법이 개정돼서 분야별 간호사에 가정간호사가 포함돼. 몇 년에? 1990년에. 그치? 그럼 1991년에 간호사가 배출되겠지. 그치? 제도가 실시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분야별 간호사는 몇 종이 있었다? 4종이 있었다. 정신, 마취, 그 다음 보건, 그 다음 가정. 이제 이때는 다 분야별 간호사야. 그 다음 1995년 굉장히 중요한 해야. 여러분이 오늘 다 잊어버려도 1980년과 1995년은 외우셔야 돼. 1995년에 우리나라에 드디어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졌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뭘까? 건강 증진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됐어. 이전까지 뭐가 있었냐면, 보건소법이 있었어. 그치? 아까 몇 년에 만들어졌어, 보건소법이? 1956년에 만들어졌잖아. 그치? 그 보건소법의 이름이 지역보건법으로 됐어. 왜 그러냐면, 보건소법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집권제 행정체계에서 만들어진 법이야. 그러면 아까 보건소 중앙집권체제라는 건 중앙에서 어떨까? 각 지역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컨트롤하는 거잖아. 그럼 지역의 특성이 살지 않았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제도로 바뀌었어? 지방자치대로 해서 시장이라든가 그 지방에서 뽑잖아. 그치? 그럼 보건사업도 어디에서 계획해야 될까? 그 지방의 특색을 살려서 하도록 만들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제로 바뀌면서 보건소도 어떨까? 보건소법에서 어디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게 되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어디서 짜도록? 그 지역에서 짜도록 규정한 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지역 특성이 어떨까? 반영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돼서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 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은 모두 다 1995년이야. 1995년.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어느 시도로 접어드는 걸까? 본격적인 지역사회 간호 시도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1999년에 가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돼. 자, 뭐가 이름을 바뀌었을까?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어. 그치? 자, 그러면 1989년에 우리가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됐잖아. 그치? 그런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될 때는 자, 이제 아까처럼 이 가입자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있는 교사야. 그러면 A라는 학교에 보험조합이 있어. 얘가 되지, 그치? 그럼 B 학교는 B 학교에 보험. 그럼 보험조합이 굉장히 많겠지, 그치? 그 조합들을 하나의 조합으로 만드는 거야. 전체가. 지역 단위의 조합이든 뭐든 모든 그때 다수의 그 보험조합이 있던 거를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이건 뭘까? 이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외우기 좋으라고 내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역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직장 가입자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 받는지가 뚜렷해. 그러면 거기에 몇 퍼센트를 보험료를 내잖아, 그치? 그런데 지역 가입자들은 아까처럼 어때? 수입이 없거나 그 다음에 어때? 내가 자영업자니까 내가 신고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고를 적게 할까 많이 할까? 적게 하겠지, 그치? 그러면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도 훨씬 많아. 지역 가입자가. 그럼 그 자영업자도 훨씬 많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적게 내고 뭐 할까? 많이 써. 이해가 되지, 그치? 근데 직장 가입자들은 많이 내지만 적게 써,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돈이 남는데 여기는 어떨까? 계속 적게 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걸 어때? 합치는 거야. 왜?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자는 누구였을까? 정부란 말이야. 이해가 되지? 이 직장 가입자는 어떤 그 직장이 보험자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볼 때 얘네들은 돈이 많은데 정부에서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자. 그래서 그 의료보험조합을 단일조합으로 만들게 된 거야. 그러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해. 그래서 2000년에 가면 의료보험조직을 통합해.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범해.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지역가입자, 지역건강보험, 지역의료보험, 그 다음에 직장의료보험 이렇게 나눴는데 보험조합을 하나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입자로 구분해. 그래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돈을 어때? 보험료를 산출 방식이 틀려. 직장가입자와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내는 거야. 구분해.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면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때부터 의약분업도 이때 실시합니다.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전문간호사 제도로 개칭이 돼서 분야별 간호사가 뭘로 바뀐다? 전문간호사로 바뀌어. 그래서 2003년에 6개가 들어오고요. 더 전문간호 영역에. 그 다음에 2006년에 3개가 들어와. 그럼 원래 4개가 있었잖아. 그치? 그럼 2003년에 6개, 2006년에 3개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13개 분야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러분이 이 13개를 다 외우기가 어려운 사람은 앞에 있는 4개하고 뒤에 2006년에 임종아. 그래서 3개. 임종아 이름을 얘기했어요. 임상, 종양, 아동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있어. 그런데 뭐는 없느냐면 모성은 없어. 왜냐하면 조산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따르게 전문간호사 제도를 할 필요가 없지, 그지? 그래서 모성은 없어. 그래서 아동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염관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응급이라든가 이런 중환자 호스피스 이런 것들이 2003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2002년에 가면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바꾸게 됩니다. 그치? 그럼 그 옆에다 적어놔. 양호실을 보건실로 개칭한 거는 더 빨라. 1998년이야. 1998년에 양호실이 보건실로 됐으니까 양호교사가 어떨까? 보건교사 바뀌어야 되겠지, 그지? 그게 2002년이야. 그 다음에 2003년은 아까 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거는 보험조합을 단일조합으로 한다는 거는 뭐 한다 그래서 아까 재정을 같이 사용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조직은 통합됐지만 그때까지 아직 어때? 재정이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됐었어. 2003년에 완전히 됐어.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재정이 통합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단일보험이 된 거야. 얘가 되지. 그래서 조직의 통합은 언제? 2000년. 그 다음에 재정 통합까지 한 거는 2003년. 자, 그 다음에 2005년.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때부터 어때? 저출산 고령사에 접어들게 돼.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됐어. 그치? 그래서 얘는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을 짠 때 이 법에 따라 기본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보건소의 건강 증진 사업이 확대된 건 2005년이야. 그치? 1995년에 뭐가 생겼어? 국민건강증진법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보건소에서 산발적으로 하던 건강증진 사업이 전국 보건소 일제히 시작된 것은 2005년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 기반 건강생활 실천 사업, 여러분 많은 거 금연,
절주, 그다음에 신체 활동,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업으로 전국에 확대된 거는 2005년이야. 2007년에 가면 장기요양보험법이 이제 제정돼 우리나라에. 그래서 2008년부터 실시하게 됐고요. 2007년에 가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전국 보건소에 돼. 그래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우리나라의 보건소 사업으로 전국에 확대된 건 몇 년? 2007년이라고 보면 돼, 그치? 그 다음에 2013년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인데 이건 통합보건사업하고 틀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증진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치? 아까는 뭐 했어? 보건사업을 제공할 때 어때? 가족 단위로 포괄적 서비스를 한 거고 통합보건사업 몇 년? 1985년.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증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끼리 뭐 하는 거야? 비슷한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어때? 중복과 막 이게 막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사업을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이 사업을 어때? 주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실행하게 된 거야. 그치? 그거는 2013년이야. 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립됐어. 자, 우리나라는 읍면 단위의 농촌 지역은 보건지소가 있어서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때 보건지소의 접근성이 높여줄 수 있어. 하부 체계로. 근데 도시에 이제 어떨까요? 자, 우리가 8만 정도 되면 시가 될 수 있어. 그럼 그 보건소가 하나 생기잖아. 그치? 근데 보건지소도 있잖아. 그치? 근데 도시는 어떨까요? 인구가 30만 명, 50만 명의 시군구 따진 보건소가 한 개 설치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처럼 어떨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떨까? 보건지소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도시형 보건지소의 형태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도시형 보건지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읍면동에 설치하게 된 게 2016년이야.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우리가 뭐를 하면서 코로나가 유행되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어떨까? 질병관리청의 직제가 더 독립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벗어나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된 외청으로 승격되게 돼. 그게 이제 2020년이야. 그 다음에 2021년에 간호정책과가 신설돼. 그래서 간호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그전까지 1980년에 폐지됐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2021년 중요합니다. 간호정책과. 그다음 2024년에는 간호에 관련된 어떠까 제반 사항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 간호법을 만들었어.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간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걸 쫙 했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가 나중에 건강보험제도 가잖아. 그치? 그럼 건강보험제도만 딱 분류해서 또 어때? 연도를 우리가 연역을 볼 거고요. 산업간호 가면 산업간호에서 또 연역을 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합을 연도별로 그 다음에 어때?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 이 부분은 요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보자. 전문간호사 제도를 볼 때 분야별 간호사가 처음 생긴 건 몇 년이야? 1973년, 그치? 3개 생겼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가정간호가 포함된 건 1990년, 그치? 자, 2000년에 가면 전문간호사가 뭘로 됐어? 그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계층했어, 그치? 그러면 2003년에 되면 여기다 6개 분야가 더 생겨. 그치? 2006년에 가면 3개 분야가 됐어. 이런 식으로 얘가 되지, 그치? 그래서 각각의 그 다음에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보험 형태 의료보험이 적용된 거,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진 거,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연도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절 외워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전체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만 잘 보면 돼. 자, 그러면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나라 중앙보건행정조직의 개편은, 자, 요거는 크게 흐름만 보면 돼. 다 외우지 않아도 돼. 처음에는 어떨까?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위생과에 설치돼 있어. 그럼 경무국이라는 건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찰청 같은 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떨까? 주로 통제. 그치? 그런 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없었다고 보겠지. 그치? 주로 뭐 질병 예방접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게 1945년에 우리 직제가 바뀌면서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위생국이 설치되고
1946년에 보건후생부로 됐다가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로 개칭된 건 2010년이야. 그치?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된 거는 2010년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 우리나라 중앙간호행정조직의 개편이야. 자, 이것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 보면 돼. 처음에 최대의 우리가 이제 그 보건사업부가 만들어진 건 1946년이야. 그래서 보건후생부가 만들어지고 간호사업국이 만들어지고 보건간호사업과가 만들어.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이제 직제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948년에 가면 간호사업과로 바뀌게 돼. 그래서 간호사업국이 뭐가 되는 거야? 과로 된 거잖아. 그치? 축소될까 늘어났을까? 축소된 거잖아. 국이 과가 된 거니까. 얘가 되지, 그치? 국이 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간호사업과는 어떨까? 보건간호사업과는 없어진 거죠. 그치? 그냥 간호사업과에서 다 하는 거야. 얘가 되지? 임상이나 뭐 보건간호 다. 그 다음에 간호사업과가 다시 간호담당관실로 됐어. 요건 더 하락했어. 얘가 되지? 그 다음에 간호사업계로 됐어. 그 다음에 간호사업계도 없어져 버렸어. 그치? 그러다가 언제? 2021년에 간호정책과가 신설됐어. 1981년에 간호사업계 자체가 폐지돼서 간호정책을 만드는 전문 부서가 어땠어? 없었어. 그러다가 2021년에 간호정책,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까 아닐까? 사건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직제 내에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건 2021년이야. 자, 보건복지부의 직제는 보건의료 정책실 밑에, 보건의료 정책관 밑에 간호정책과가 있어. 자, 뭐뭐 하느냐면 간호 인력에 대한 수급, 양성 관리, 근무 환경 처우 개선, 그 다음에 간호 관련 법령의 재개정, 그 다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 보수 교육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의의는 이제까지는 어떨까? 정책이 보건의료 정책에 묻혀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게 간호 정책이 독립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2024년에 뭐가 됐어? 간호법이 통과됐잖아, 그지? 그래서 훨씬 더 간호가 독자적인, 체계적이고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2021년하고 2024년은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의미가 있는 해잖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그지?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돼. 자, 그래서 2023년에 요렇게 나옵니다. 그지? 우리나라 거는 요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의 발달사. 자, 보건소법이 제정은 언제 됐어? 1956년에 제정됐어. 그치? 몰라도 돼. 자, 읍면단위 무의촌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거는 뭐 때문에 설치됐을까? 농특법 때문에 설치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농특법은 아까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죠. 몇 년에 제정됐어? 1980년에 제정됐고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건 언제야? 81년이겠지. 법이 만들어지고 그치? 설치돼야 되니까. 그래서 1980년에 농특법이 제정되면서 읍면단위의 무의촌에 보건진료소 설치된 건 1981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해는 언제라고 했어? 아까 1981년이라고 그랬다. 그지? 그때 보건 담당자로 있었잖아. 그지? 자, 산업장관과 보건관리자로 된 건 언제야? 제정됐을 때는 아니고 뭐 됐을 때? 개정됐을 때야. 그지? 개정된 건 언제? 1990년. 내가 10년 후라고 그래. 1981년에 됐다가 1990년에. 그 다음에 건강증진법이 제정된 거는 몇 년이야? 건강증진법 제정,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 그 다음에 지역보 다 9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정되면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다. 맞지, 그지? 그래서 보건소법은 이미 있었던 법이기 때문에 개정된 거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은 없었잖아, 그지? 제정됐고, 정신보건법도 없었잖아, 제정된 거야. 1995년에. 자,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은 언제 제정됐다? 2007년에 법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얘가 되지, 그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나중에 아주 쉬운 문제야. 뭐 하면 돼? 뭐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간호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